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여수의 한 호텔에서 걸레 수건이 제공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명 식당의 불친절 논란까지 다시 소환되며 관광도시 여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는데요. 해양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내실을 갖춰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 소비자가 개인 SNS에 올린 영상. 아이를 닦던 객실 수건에 걸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수의 한 대형 리조트에서 발생한 위생 논란, 호텔 측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도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전체 점검 다시 하고 세탁 업체도 방문해서 점검 다시 하고 동일 상황 발생 시 전액 환불, 위생 불편 시 객실 교체 등 호텔 측은 사후 조치를 약속했고 피해 당사자도 공감하며 갈등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여수 유명 식당의 불친절 사태까지 소환되며 파장은 여수 관광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취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건 또는 두 건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사정상 뭐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취소가 들어오더라고요. 관광의 중심축인 식당과 호텔에서 잇따라 터진 논란에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자 와서 밥을 먹는데 그 종업원이 좀 이렇게 영업 그 매출을 위해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다그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 여수를 굉장히 좀 자주 왔거든요. 자주 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여기 다 괜찮고 좋다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최근 유명 식당의 불친절 사태 이후 여수시는 다양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정겨운 미소, 정갈한 음식, 정직한 가격, 이른바 삼정운동도 펼쳤습니다. 정직한 가격, 정갈한 음식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상황을 타파하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내년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여수. 위생과 서비스는 물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광업계와 여수시가 협력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모든 물품에 관세 15%가 부과되는 건데요.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의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 15%가 붙습니다. 한미가 무역 협상을 벌여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이 본격 발효된 겁니다. 지역 주력 산업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은 그나마 관세율이라도 조정돼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철강 기업은 발등에 불입니다. 철강은 지난 5월부터 부과한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It's at 25% they can sort of get over that fence.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약 33%, 10%를 차지했습니다. 양사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고 있지만 오는 2029년 완공 전망입니다. 중국에 더해 이제 일본, EU와 똑같은 환경에서 수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업계는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K스틸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특단의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훨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이때 확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 산업계가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대한 해체 작업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산구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통지함에 따라 감리자 선정 절차 이후
광산구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건물 해체 시공사는 어제 오후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해체 계획과 안전, 환경관리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락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3% 떨어졌습니다. 이는 올 봄부터 매주 0.05%에서 0.1%씩 하락하던 추세에 비하면 하락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날보다 0.05% 하락하는 등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름 새 두 번의 큰 비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사비를 털어 피해 복구에 나서던 주민들로서는 한시름 덜게 됐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아직 멀기만 한데요. 주현정 기자입니다.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킨 괴물폭우. 무서운 속도로 밀려든 빗물은 순식간에 안방까지 삼켰습니다. 살림살이는커녕 이불 몇 채도 겨우 건졌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혼자 지내는 집, 침수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도배장파는 꿈도 못 꿉니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저 싱크대도 다 뜯었잖아요. 저거만 살아있어. 천불이요. 흙탕물이 들어찼던 거실 기둥에 핀 곰팡이는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그대로입니다. 먹을거리를 쌓아둔 창고까지 모조리 잠겨 집안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성인 허리춤까지 찼던 물은 모두 빠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집안 곳곳은 여전히 습기가 묻어납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다 손까지 다쳤습니다. 이젠 하늘만 흐려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어떻게 봐보세요. 거기서 아주 감히 전화기를 내가 못 들었어. 또 큰 비가 온다고 하니 사비를 털어 물막이판도 설치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돈으로도 들여서라도 좀 이게 방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난리가 날 때마다 속수무책. 그간 그 피해며 복구 모두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었습니다. 그나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한시름 덜었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세금 혜택과 자금 융자, 생계비와 피해 복구 기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가구 200여 곳에 물막이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꼼꼼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기까지 좋기 한 달은 걸릴 전망이라 실질적인 지원까지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큰 피해를 떠안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늦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양시 다안면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5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242건, 4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다안면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제공돼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상장사들의 지난달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3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31조 4천억여 원으로 전달보다 8,85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24조 7천억여 원으로 전달보다 4,800억여 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 상장사들의 주가 흐름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어장 환경도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수온에 따라 털을 옮기면서 각 지역 조업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입니다. 최근 56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어장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의 주력 어종이었던 참조기도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2021년 5,000톤에 가깝던 참조기 어획량이 1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1,640톤까지 급감했습니다. 참조기가 사라지면서 근해자망 어선수도 5년 만에 20여 척 줄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더해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다까지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기가 많이 잡히잖아. 그 경비도 못한 이런 심정에 놓였습니다. 요즘 기온이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기가 빠른 속도로 얼로 이동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장 변화는 참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때 동해의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는 이제 서해 쪽으로 이동하고 남해에서 잡히던 멸치도 서해와 동해로 서식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제주에서 잡히던 방어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남해에서 주로 어획되던 방어는 동해의 수온 상승에 따라서 유입량이 증가하고 또 어기가 길어지면서 어획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가운 물에 사는 도루묵이나 명태는 해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상황. 기후 위기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우리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8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이며 1인당 연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문화복지카드 미신청자와 이달 1일 신규 대상자 기준으로 지난해 지원받았더라도 올해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여름방학을 맞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손 선풍기 만들기, 낚시 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마련했습니다.